안녕하세요, 학생입니다. 2022년 5월 진양제약에 대해서 한번 더 깊게 들어가서 공부를 해봤는데 2022년 5월 20일 기준 6,790원이고 시총이 815억인 회사, 상장 주식수가 1,200만 주, 뒤에 꽁자발이 한 개도 없다라는 거는 주식수를 뭐 스톡옵션이나 신주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면 돼. 그냥 시작할 때 그대로라는 거겠지. 어떻게 이렇게 딱 떨어지면 하겠노, 맞지? 시작할 때 보통 딱 떨어지게 하겠지. 배당 수익률은 1.47%인데 배당률이 몇 프로였더라? 잠깐. 얘들 배당률이 잠깐만 어딨노? 얘들 배당 5년 평균 배당 1.99%인 회사. 동일업종 PR은 81배인데 바이오 업종의 81배라고 하는 거는 동일 업종에 비해서는 지금 얘들이 8.55 나오는데 내가 봤을 때 11 정도 나왔거든. 근데 이게 뭘 파느냐가 중요한 거지. 여기에 동일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뭐 진단 키트, 뭐 백신, 혹은 바이오 시밀러, 뭐 혹은 하여튼 바이오 업체에서 거품이 많이 낄 수 있는 매출보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퍼가 굉장히 높고 꿈을 받아먹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높은 거지. 이렇게 유한양이 퍼가 얼마지? 뭐 광동제약이 아니 광동제약 공부 안 해봤지만 그거 동국제약 혹은 또 뭐고 그거 정신과 치료약 그거 뭐지? 무슨 제약이지? 진양이 아니고 광동제약 아이고 그 뭐지? 잠깐 기다려. 그 무슨 제약이지? 싼 거 제약주 생각이 안 나네. 환인제약. 짜증나. 환인제약이 생각이 안 났다. 환인제약, 동국제약, 요번에 진양제약까지 공부하면 이런 식으로 약을 만들어서 파는 환인제약 같은 경우는 정신병 쪽이고, 광동제약은 광동이라도 동국은 유명하잖아. 동국도 저평가로 판단했었고, 환인제약도 저평가로 판단했었는데 진양도 저평가라고 판단하기는 애매하지만 여기에서 최고 강점은 낮은 시총 800억짜리 요게 가장 큰 메리트가 있지 않나. 자, 그럼 홈페이지를 보면서 홈페이지를 보면서 진양제약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이런 식으로 진양제약 건강하고 행복한 삶, 이렇게 하이테크 드럭 디벨로먼트, 치료 연구제, 항암제, 공동 연구 개발, 분자 생물학적 연구. 근데 얘들의 전자공시나 이런 걸 봐도 지금 신약을 준비하려고 만들고 있는 게 일상 준비하는 거. 일상은 굉장히 많았거든. 일상.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은 일상이 이거 전에 봐봐. 딱 그래프 한번 볼게. 10년 차. 이 봐봐. 지금 임상 실험 일상을 준비한 3상까지 통과해야지 그게 그 2상까지 3상까지 하면 그걸 그냥 신약으로 쳐준다고 매출로 인정해준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 전이라도 얘들 봐봐. 2,400원 시작해서 들쭉날쭉은 있지만 크게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거 없잖아, 맞지? 여기서 뭐 2,000원에서 요 해봐야 8,000원 4배까지 올라갔다 다 떨어지고 요게 바이오 업체 동종업계들 중에서는 많이 그 등락폭이 좀 적다라고 볼 수 있죠, 맞지? 그게 바로 보면 지금 이제 일상을 연구하면서 한다라고 하는 게 최근에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니까. 그럼 그 전에는 뭐 때문에 이렇게 터졌을까? 그건 모르겠지, 나도. 이때는 내가 공부 안 해봤으니까. 근데 이 회사의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보면은 떨어질 때는 이렇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올라갈 때는 뭐 일반 바이오 업체에 대비해서는 막 시총 800억짜리 돈 이만큼 잘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 꾸준히 벌어가고 있는 회사가 퍼가 10일 나온다는 거는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좀 그냥 무던한데 세력이 들어와서 흔들어 제끼면은 이것도 팍팍 튀겠다. 이런 거 낮은 시총이니까 꼭 바이오 회사들은 그런 거를 작업하기 쉽잖아, 맞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재무가 탄탄하기 때문에 투자를 해도 걱정 없다 그러면서 뭐 이상한 뭐 여기에 대한 것들을 막 해서. 근데 의외로 이게 뉴스거리가 별로 없어. 진양제약은 뉴스거리가 별로 없어. 네이버 금융 보면은 뉴스거리가 별로 없다. 뉴스가 한 페이지밖에 안 나오잖아, 한 페이지에. 그러니까 뉴스를 별로 안 하는데 주가를 튀우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잖아.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알아야 저거 만약에 성공만 하면은 돈이 팍 튀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저런 뉴스도 없는데 주가는 그냥 툭툭 튄 건 있었다. 야, 그럼 이거를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일단 무던하다. 재무로서는 무던한 상태에서 테마를 언제 무엇이 받느냐에 따라서 팍팍 튈 수 있는 호재거리는 충분하다라는 거. 자,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인사말이 나와. 이제 여기가 이제 회사가 50년 됐거든. 50년. 여기가 차윤한 창업주, 그리고 지금은 아드님이 70년생인가 그래요. 요거 최재준 차신데 창업주 최씨 오케이. 자, 회사 소개. 자, 경영 2년, 바른 경영, 인간 존중, 열린 경영, 사훈, 신의, 성실, 협동, 이런 식으로. 뭐 바이오 회사인데 조금 색다르지. 이 봐봐, 70년대에 진약약품을 만들어서 특별하게 뉴스가 자기들의 신약이면, 자기들의 신약이라고, 뭐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뭐 동국제약의 그 뭐고 안에 바르는 거, 동국제약의 유명한 게 뭐지? 갑자기 생각 안 난다. 그 애기들 많이 바르고 아로나민 골드가 아니고 그 하여튼 막 후시딘 같은 거 동국제가 아이가 새살리 속속 돋는다 하는 거, 그런 식의 신약이 있다라면 얘들은 내가 아무리 찾아본 것도 아니지만 신약은 없는 것 같아. 신약은 그러니까 복제약 그런 것들이 말고. 근데 의외로 또 특허 이런 거, 혈소판 응집 억제 효과를 갖는 뭐 이런 것들은 특허로 기술들 있고. 코스닥은 2000년에 상장되었고 2005년경에 유상증자를 하는데, 어떻게 유상증자를 하냐면은 일반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아니라 주주 배정 유상증자래. 주주 배정이라는 거는 주주들한테 먼저 회사의 그 지분을 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지. 이게 아주 좋은 거지. 왜?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한테 우선권을 준다라는 거. 보통 주주 배정이 아닌 3자 배정은 눈먼 돈, 회사와는 상관없이 눈먼 돈한테 3자를 찍어가지고, 야, 니 우리 회사 주식 살래? 뭐 배율 얼마 어떻게 해주고 조건 어떻게 조건 잘 쳐줄게. 그런 거보다는 맞지. 회사를 주주를 그 신규 자본을 땡겨 올라 그러면 주주들한테 먼저 파는 게 맞지. 주주들이 자기 회사에 내가 진양제약의 주주다 그러면은 진양제약 주주를 더 살 거 아니야. 회사가 좋으면은 맞지. 더 알아보고 샀으니까. 근데 제3자에게 했으면은 물론 돈 땡기는 건 같은 돈이겠지만 그래도 주주 입장에서는 더 챙겨준다는 기분도 들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이 얘들은 2005년경에 주주 우선 유상증자를 해. 주주 우선. 그래서 지금 1200만 주가 됐고,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주가가 막 그렇게 막 팍팍팍 튀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꾸준히 일을 하는 이런 것들이 그냥 나와. 건강기능식품 유통 전문, 항당뇨병, 약물 복합제 뭐 이런 것들, 진양 1호, 이제 처음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는 것은 뭐다? 이때부터 연구개발 자금 조달을 위해서 160억, 보니까 한 90몇 억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렇게 21년 11월에 돈을 땡긴단 말이지. 기존에는 돈을 땡기지 않고 기존 것만 해서 수출은 거의 안 되는 내수 것만 해서 회사를 굴렸더라면, 이제는 바꿨다라고 봐야 되겠지. 뭔가를 한 번 더 점프한다라고 봐야 되겠지. 요거 이제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라는 거는, 기존에는 주주 배정을 해서 새로운 자본을 땡기지 않았는데 이제는 전환사채를 발행해. 처음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뭐 이걸 장기로 보든 단기로 보든 일단 요게 시작점이니까 요런 거를 발행하면 160억의 사채를 발행해서 이 사채를 투자한 조직은 이 회사의 주가가 오르면은 자기는 사채를 살 수 있는,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 싸기를 그 원래 측정되어 있는 사채 그거만큼. 그럼 그게 주가가 오르면 자기는 더 땡겨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요 주가에 자기의 그거 먹은 만큼에 더 벌기 위해서 뭔가의 노이즈나 혹은 뭔가를 할 확률이 크지 않나. 그러면 이게 주가가 팡팡팡팡 뛰는 거는 시총 800억밖에 안 되니까 10%만 들어도 80억만 들어도 10%에 5% 80억이면 40억, 40억만 들어도 5%가 왔다 갔다 하루에 만들 수도 있겠지. 5% 40억 쪽이면 40억 정도면
이 회사의 주가를 5%씩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러다가 기간이 왔다 갔다 해버리면 엄청나겠지. 이거는 호재거리로서 뭔가 할 수 있는, 장기로 굳이 안 보더라도 맞지? 사채가 들어왔으니 그런 것들도 판단할 수 있고. 회사 공장 소개. 공장은 뭐 이렇게 준공된 진양제약 원조 공장, CGMP 기준, 주요 설비, 유동층 과립기, 이중청 타전기, 레이저 인쇄 선별기, 자동 코팅기, 기기 분석기, 뭐 이런 것들 뭐 그냥 기계니까 특별하게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없어. 해외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들이 올해 매출에서 수출된 게 거의 없어. 그러니까 그냥 내수라, 내수. 진양제약의 독보적인 제재 기술을 유럽에 수출하여 글로벌 시장 개척에 힘쓰고 있다. 이거는 모르겠는데 일단 올해 매출이 수출 나간 게 거의 없어. 수출 매출이 거의 없다니까. 거의 내수야, 내수. 얘들이 매출이 지금 수출이 없어. 다 내수야, 내수. 수출이면 내가 적어놔겠지. 수출 매출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고, 수출 거래처를 두고 있다라는 거지. 물건을 막 팔고 그거는 아직까지 22년 1분기에는 보이지 않았다. 자, 채용 해외 사업 받고 채용 정보. 예를 봤을 때는 서류 전형, 일자 면접, 최종 면접, 합숙 교육, 최종 합격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인재상은 협동 창의 공정 도전 정신 주인의식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 비전 2020은 우수한 의약품을 생산해서 건강으로부터 행복을 추구하고, 요거 괜찮다니까. 요거 비전과 50년의 역사를 가지면서 매출 1200억에 적자가 안 나는 상장사. 근데 또 다르게 말하면 상장사인데 지금 시총이 800억, 그 20년이 지날 동안 800억밖에 못 됐다라는 거는 또 무언가가 회사의 이제 주가 성장성이라는 거는 또 이제 부족하다는 거와 똑같은 말이겠지. 자, 복리후생, 5일제, 교육제도, 워크스마트, 경조사, 보상 뭐 이런 거 하는 건 다 하는 거니까. 자, 조직 구성, 회장, 대표이사, 뭐 사회이사, 생명과학, 글로벌 사업, 영업 마케팅, 경영지원부, 안산공장, 원조공장, GMP 본부 이렇게 온라인 지원업 있고. 자, 이렇게 보고 회사 받고. 자, 제품 정보. 제품은 요게 메인인 것 같아. 크리빅스죠. 크리빅스. 얘들이 물건 파는 게, 자, 순환계 용약이 약 31% 정도 차지하고, 중추 신경계 용약이 22%, 21억, 소화기관계 용 이렇게 19억, 기타 대사성 의약품이 한 7%, 호흡기관 용약이 3.3%, 5.9 소분할 같은 거, 뭐 기타 제품 20억 해서 총 제품 134억, 상품 31억, 176억이거든. 176억. 1분기에 176억. 그럼 4를 곱하면 되잖아. 4일은 47이 28. 그럼 한 600억 좀 넘는, 700억 좀 못 되는 그 매출이 발생할 거다, 맞지? 요렇게 돼 있는. 그러니까 얘들은 크리빅스전 같은 경우는 한 알에 한 1,000원 정도짜리, 요거 한 알에 한 1,000원 정도짜리 보험, 진양제약, 뭐 효능은 뭐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뭐 하루에 한 알씩 두 알씩 먹어야 되는 거니까 1,000원 막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내수용 약은 꾸준한 전문 의약품이 있고 일반 의약품 있잖아요. 자, 봐봐. 전문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이나 이런 게 있어야지 발행될 수 있는 거고, 일반 의약품은 개버린 같은 거, 팜피린 SF, 뭐 파스, 뭐 일반 의약품 있잖아. 그런 것들이 일반 의약품. 그냥 살 수 있는 거. 그냥 막 그냥 주세요 그러면 주는 거. 근데 전문의약품은 어딨노?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살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전문의약품은 경기 변동이나 이런 거에 뭐 계속, 뭐 허리 아픈 사람은 뭐 어떤 고질병 있잖아. 그런 거 꾸준히 먹어야 되는 그런 거는 계속 사간다는 거지. 처방받고 뭐 이렇게 병원에서 계속. 그러니까 싸. 한정에 147원. 근데 많이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단점이 뭐냐면, 신약을 만들어서 바이오 회사들은 마진이 굉장히 크고, 왜? 자기밖에 못 만드니까. 그러고 또 위험 부담이 크고, 실패하면은 들어갔던 투자 비용이 다 까먹으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한미약품이 아니라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거든. 왜 그러냐면 이런 식으로 신약도 있지만, 걔네들 자체 내 신약도 있지만 복제약을 만들어 파는 것들, 뭐 개버린 같은 경우는 두통약 복제약이 얼마나 많노.
타이레놀도 있고 게버린도 있고 무슨 어떤 성분으로 두통을 완화시키는 거, 어떤 성분으로 어떤 효과로 다 다르잖아. 그렇지만 두통을 완화시키는 데는 뭐 뭐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되니까 비슷한 거가 있어서 정통 뭐 타이레놀 말고 타이레놀과 같은 성분의 무슨 약들 많잖아. 그걸 복제약이라고 그래. 제네릭 약, 제네릭 일반 요런 화학 약 요런 알 같은 거를 제네릭이라 알 같은 거 어디는 요거 요런 알 같은 거 화학 성분으로 만드는 거 제네릭 그러고 셀트리온 같이 몸에다 주입해서 단백질 치료제 아니면 뭐 인슐린 그런 것들은 단백질 치료제, 단백질로 만드는 이제 몸 안에 들어가서 바로 이제 반응하는 그건 굉장히 복제하기도 힘든 바이오시밀러라고 하거든. 그런 거는 다르다니까. 요런 거를 제네릭이라고 그러고 그거 바이오 복제약을 바이오시밀러 그래. 대표적인 우리나라 세계 최초의 바이오시밀러 회사가 셀트리온이잖아. 그래서 마진이 굉장히 크다니까. 걔네들은 뭐 이렇게 한 병에 바카스 한 병에 막 30만 원, 50만 원 막 이렇게 하니까 얘들은 뭐 하나에 1,000원이잖아. 가격이 다르다니까. 마진이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얘들은 큰 마진이 없다. 그렇지만 꾸준히 팔리겠지만 또 얘들하고 비슷한 또 복제약을 또 어떤 회사가 또 만들면 또 시장이 양분될 거다. 그러니까 영업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많이 신경 써야 되고 얘들 같은 경우는 약국이나 병원 이런 데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출 채권 회수율이 물건을 100개 팔았는데 25개 정도는 못 받아. 작년에도 그렇고 저작년에도 한 30% 가까이, 저작년 같은 경우 한 30%, 작년 같은 경우 한 25% 이상. 얼마더라? 매출 채권 회전율이 25%, 전기에 28%, 전전기에 35%. 35%란 말이 뭔 말이고 100개를 물건을 팔았는데 35개는 물건 못 받았다는 거야. 29개는 물건 못 받았다는, 물건 값을 못 받았다는 거지. 보통 우리가 공부했던 뭐 기존에 뭘 공부했지? 기억이 안 나노. 기존에 인상가, 샘표, LX 인터내셔널, LG 생활건강, 펄어비스 뭐 이런 거는 매출 채권 회전율 뭐 0. 어떤 거는 0.03, 어떤 거는 0.1, 어떤 거는 1%, 뭐 3%, 뭐 5% 이런데 이런 제약 회사들은 와 25%나 되네. 진양 제약만 그런 거 같아. 다른 회사는 내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진양 제약은 매출 채권이 돌아오는 게 25%다. 25%는 못 받는다. 그 중에 한 80, 정상 채권이 63%가 제대로 수금이 되고 9개월 초과된 게 23%나 있다. 거의 못 받는다는 거지. 9개월 초과됐다는 거는 맞지? 그런 또 장단점이 있다. 자, 또 뭐 있노? 연구개발 생명과학연구소가 있고, 자,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개발에 의해서 93년도에 연구 조직을 설립하고 지금 뭐 이렇게 특허 출연한 거 이렇게 있지만 얘들 신약은 잘 모르겠는데 연구 분야 R&D 프로세서, 연구 기획 과제 관리, 제재 연구, 제조 공정 개발, 연구 기술의 상용화 이런 식으로도 있고 제재 연구, 초기 제재, 재형 연구, 재형 연구, 분석 연구, 안정성 연구 뭐 이런 것들도 한다. 그거 R&D 파이프라인 지금 요게 임상 1상인 것 같아. 1상 갖는 게 요게 검색을 하니까 이거 번역을 하니까 이거 뭐고 기재 임상의 기재 요거 클리닉 스터디 이게 임상이라 나오더라고. 번역이 임상 연구고 이제 임상 이게 1상일 것 같아. 1상 뭔가 많이 적어놨는데 한글로 적어놓지. 셀티론 같은 경우 막 3상 가는 것도 막 많고 하는데 얘들은 바로 당뇨 복합제 신약을 임상 진행 중에 때 임상 1상이 2상이 3상이 안 나왔잖아. 요거 전자공시 보면은 1상 정도로 나오거든. 1상 맞을게라. 그러니까 임상 제네릭 약 이런 것들 복제약에 대한 복제약도 다 통과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어찌보면 이게 신약이 아니라 복제약을 요거는 이제 파이프라인 팔기 위한 물건을 이렇게 개발하고 있다. 이런 거지. 자, 홍보 진양 소식은 별로 홍보가 없어. PR도 특별하게 이런 것들을 한 것도 소분할 그거 기침과 아래 소분할 진호 플러스 갱년기 약 인쇄 광고물은 없고 온라인 서비스 윤리 경영 부패 방지 거의 없고 그래서 이 진양 제약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은 전자공시를 봐도 얘들은 재무는 탄탄하게 보긴 그렇고 무덤히 큰 위험 없이 잘 컸다.
자, 그러면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거는 시총이 낮으니까 세력이 들어와서 혹은 작전들이 들어와서 요것을 흔들어 제낄 수 있는 충분한 뭔가가 될 수 있다. 뭐 바이오 회사니까 끓이면 던져주면 나쁜만 먹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근데 이때까지 이 회사가 2000년에 코스닥에 상장돼서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은 그런 확률은 적지만 그래도 뭐 확률이 적을 뿐이지 안 일어난다는 건 없으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봐주면 더 좋겠네. 맞지? 진양. 자, 전자공시 사업 설명은 입으로.